반갑습니다. 이국입니다. 우리 20대나 30대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인적 구성원들이 출산을 통해서 가구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위험관리 대책이 모든 가계 재무에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게 운영을 하는 가정에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상품 또한 보험이기도 하죠. 보험 상품은 아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초장기 상품일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을 또 조정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그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말씀드린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 단계부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에 상당한 이유에 고지 의무 위반이랄까 통지 의무 위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고 또는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고 계실 때 필요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유의하셔서 실행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할까 많은 신중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입 절차에 대한 이행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에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도 우리가 알려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여러분들 아마 보험 계약을 가입해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청약서에 과거에 자기의 병력이랄까 또는 현재 건강 상태랄까 또는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 의무는 첫 번째 진행된 방법입니다. 방법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구두상으로 자기의 직업과 병력과 현재 건강 상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면으로도 우리가 알릴 수도 있는데 이 서면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서겠죠. 그러나 이게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은 있으나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계약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분들께 구두로 전달된 이 고지 의무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구두에 대한 형식이건 서면에 대한 형식이건 고지 의무는 유효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보험 가입은 대부분 다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가입을 하는데 그때는 보험 설계사에게 전달된 구두에 의한 고지 의무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역할 담당자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된 것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청약서에다가 고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즉 내가 직업이 지금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또는 나는 택시 운전기사인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스턴트맨인데 사무직으로 표기했다라거나 이렇게 사실과 다른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이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보험회사가 승낙을 했다면 보험금 주는 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때는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실과 연관성이 없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죠. 보험 가입자가 과거 한 2년 전에 혈압이 높아서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혈압약을 투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즉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는 뭔가 이렇게 간암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 진단장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혈압과 간암 인과관계가 없죠. 이럴 때는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이 사항은 좀 유념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계된 건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해지가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험회사로부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리고 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할 때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위반 사항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 계약 이후에 2년이 경과했다면 위반 사실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고 계약했던 보험계약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 위반한 그 행위가 사기 의사가 명확하다라고 우리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을 해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보험계약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하려 할 때 반드시 상품의 선정 전에 가입 절차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게 고지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구두로 의사표시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러한 불이익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달라고 청구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 20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9년 대비 한 25% 정도가 이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보험금 부지급이랄까 보험계약 해지랄까라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25%가 늘어났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불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청구했던 사람들이 가입 당시에 알고 위반을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64% 정도에 이르는 그 민원을 청구한 대상자들이 자기가 이 고지 의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닌 그 이유가 64%에 이르고 있으니 모르고 했던 그런 불찰이 보험금 부지급이랄까 오랫동안 유지한 계약을 해지 처분을 통보받는 그러한 경우에 처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입 당시에 이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상품은 여러분들 이제 20대건 30대건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가계재물 운영에 나갈 때 자녀 양육 자금도 필요하고 교육 자금도 필요하고 주택 마련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장수인생 시대에 노후 자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용도별 목적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때 그 용도별 목적 자금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기능이 필요한 시기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가입 당시에 우리가 불찰로 인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판정을 받는다면 상당히 낭패가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입 당시 이행해야 될 의무, 고지 의무는 명확하게 알고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지 의무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입 전에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내 직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 과거의 병력과 관련돼서 수술했다거나 입원했다거나 현재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걸 안 알리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대. 이런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계약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변경 또는 직업에 대한 변경, 주소지에 대한 변경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2019년도에 우리 20대, 30대 되시는 이 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랄까, 세그웨이형 그 전동 휠이랄까 이런 것들 많이 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2019년도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A씨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피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그웨이형 전동 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출퇴근을 이거를 통해서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네요. 따라서 이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에 이 직원의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주세요, 사망보험금 하고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왜 그러느냐? 가입 당시에는 이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과 관련돼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망한 사유를 보니까 원동기 장치에 준하는 이륜형 자동차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세그웨이형 전동기를 타고 출퇴근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와는 위험한 상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그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즉 통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계약 당시에 상해보험과 관련돼서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은 가입 당시 위험한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계약이었었지 이 변경된 상황을 우리가 기준으로 약속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업법상 위험한 상황이 변경됐을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최종 판결 2019년도에 난 걸 보니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최종 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입 당시의 고지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험 계약을 한 이후에 개인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변경, 주소지에 대한 변경 이러한 일련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를 해서 이후에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는 자기 상황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되면 왜 알려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보험회사는 최고 통지를 알려야 됩니다. 보험료가 연체 중이니 언제까지 납입하지 않게 되면 가입 중인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세요 라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소지 변경된 것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변경된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통지를 날렸는데 나중에 효력 상실된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당신 계약은 효력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 나는 연체됐다라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런 갈등이 회사와 가입자 간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지도 변경되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될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돼서 가입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가 사고에 대한 대비로 가입하는 장치가 보험 상품이라면 그 순수한 의도가 이후에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입할 때 절차상의 문제, 고지 의무, 가입한 이후 유지 기간 중에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될 통지 의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같이 한번 오늘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공유한 내용은 어떤 상품을 선정할까, 저축성일까, 보장성일까, 보험료를 얼마 낼까, 암보험 가입할까, 실비보험을 가입할까, 그러한 선택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유의하시면서 우리가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